비상약처럼, 그래서 막 다시 꺼내서 써볼 정도로 궁극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하이라이터를 손에 꼽잖아요. 출시하고부터 제일 많이 쓴 글로스지 않나 안녕하세요 효랑이들, 효블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좀 많이 늦은 2025년 결산템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늦게 온 이유가 있어요. 촬영을 여러 번 뒤엎었어요. 찍었다가 다시 찍고 막 이래가지고 좀 늦어지게 된 것 같은데 늦게라도 꼭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진짜 잘 쓴 것들, 파우치에 정말 많이 들고 다닌 것들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잘 쓴 제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얼굴은 하나이다 보니까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쓴 거는 그래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한 것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4년이랑 겹치는 거 꽤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부터 보여드릴 건데, 효랑이라면 제가 베이스 못 쓰는지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제 매번 영상에서 이 제품을 쓰죠.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은 2025년에도 매우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단독으로 썼고요. 겨울이 되니까 살짝 확실히 조금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커치 비비랑 석발해서 사용해줬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베이스 상태는 대부분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였어가지고 여전히 2025년에도 잘 썼다. 파운데이션을 이게 잘 깔고 외출을 하니까 사실 수정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더 잘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양 조절이라던가 이런 게 파운데이션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편해서 쿠션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베이스를 이만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사바사지만 이 연말 결산은 이제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스킨케어만 잘 써주면 진짜 이것만하게 피부 상태 만들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제가 어바웃톤 못지않게 잘 쓰던 쿠션이 하나 있죠. 헤라 쿠션. 어바웃톤 너무 똑같이 쓰잖아요. 근데 헤라 쿠션까지 너무 똑같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쿠션만큼은 좀 다른 거 써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했다가 찾은 게 비디비치 쿠션이었어요. 제가 이 비디비치 쿠션은 헤라 못지않게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최근에 거의 이 비디비치 쿠션을 썼을 정도로 피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홍조 커버도 잘하는데 이제 헤라 블랙 쿠션이 호수 대비 조금 어두운 편이거든요. 근데 비디비치는 그것보다는 조금 밝은 편이라서 저는 헤라 쿠션 썼을 때 17호도 조금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디비치 쿠션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19호에서 21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조금 더 화사한 게 좋으면 19호가 좋고 오늘은 좀 너무 밝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저는 21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헤라의 거의 대체템 느낌으로 비디비치 쿠션을 썼던 것 같아요. 얘가 가격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세일할 때 사면 좋은데 지속력 너무 좋고 커버력 너무 좋고 너무 잘 쓴 쿠션입니다.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효랑이들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잘 썼던 쿠션 중에 하나는 투슬래시포 쿠션. 출시 이후부터 거의 어바웃톤 대신에 이 쿠션을 들고 다녔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들고 다니고 오늘 베이스도 이 투슬래시포 쿠션을 사용을 해줬는데요. 저는 투슬래시포 패키지가 항상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예뻐요. 이 쿠션은 약간 파운데이션 같은 쿠션인 것 같아요. 얘를 제가 영상에서 엄청 추천하는 느낌으로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느껴졌던 쿠션이거든요. 근데 잘 쓰면요. 홍조 커버 너무 잘 되고요. 피부결이 너무 예뻐요. 이게 엔젤릭 세팅 쿠션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촉촉한가 싶은데 피니쉬는 살짝 조금 보송하게 올라오거든요. 거기다가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면 진짜 피부 표현이 예쁜데 결 표현이 너무 예뻐서 잘 쓰게 됐던 쿠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양 조절을 좀 너무 많이 하시거나 하면은 텁텁해 보일 수 있고 양 조절이 좀 필요하고 테크닉이 좀 필요한 쿠션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 썼다. 여기에 스킨케어링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피부도 되게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언니의 영상을 보고서 따라 사봐야지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쿠션 사려고 했는데 뭐 사는 게 좋을까요? 저 초보자예요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쿠션이 있습니다. 아누아 결 쿠션을 초보자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막 두들겨서 바르기에 정말 피부 표현 예쁘고 사실 제가 주로 쓰는 베이스들은 스킨케어의 궁합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이스도 좀 있고 막 바르기 좋은 베이스 제품들은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너무 잘 들고 다녔던 쿠션이 있는데 일단
프라다 쿠션 제가 예뻐서 샀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결 표현이 너무 예뻐요. 약간 결에 미친 사람이라서 저 요철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결 표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결 표현 예뻤지? 밀착력 되게 좋았지? 그냥 여러모로 좀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었어요. 좀 두껍게 커버되는 느낌은 아니긴 했거든요. 이걸로 베이스 했을 때 피부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베이스가 예쁘게 잘 먹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얘도 가방에 넣어놓고 막 두들겨서 발랐던 쿠션인데요. 얘도 메쉬만 쿠션이에요. 얇게 끼거나 이런 것도 없이 피부 표현 예쁘게 만들어줬던 쿠션이라서 이렇게 4개의 베이스 제품들을 제가 정말 잘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안 한 날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메이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메이크업 안 할 때 완전 쌩얼까지는 아니잖아요. 약간의 그 톤업 크림이라던가 좀 눈썹 정도는 이렇게 좀 다들 그리시지 않나요? 저는 또 홍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맨 얼굴로 나가면 진짜 얼굴이 더 붉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 쌩얼템은 이렇게 2개거든요. 프롬리의 톤업썸 앰플 BB라는 건데 제가 또 홍조 피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약간 그린색이에요. 홍조 커버를 정말 잘해주는데 얘가 톤업썸 앰플 BB라고 했잖아요. 약간 무기자차처럼 백탁이 엄청 심한 건 아닌데 피부가 약간 한 톤 맑아지는 느낌처럼 보정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조인이시다 이러면 저는 이거 너무 추천드려요. SPF 50뿔 PA 뿔뿔뿔이고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너무 괜찮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또 너무 건조해지지 않는 그런 선 제품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블러셔도 올려본 적 있고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피부 톤 정리된 거 원한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리는데 이거 얼굴에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되게 노래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도 얘를 저는 발라줬거든요. 은은하게 톤업되는 느낌이 아니고 은근 좀 톤업이 된달까요? 나 오늘 쌩얼이야 라고 속이기 되게 좋았던 근데 또 어느 정도 피부 톤 정리나 결 정돈까지 되게 잘해줘서 쌩얼템으로 전 진짜 잘 썼어요. 그리고 얘도 이거 프롬리에 못지않게 너무 잘 썼던 제품인데 이건 사실 좀 워낙 유명하잖아요. 얘는 좀 사용감이 있어요. 왜냐면 제 파우치에서 많이 뒹굴었던 친구여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토닝 선스크린의 장점이 무엇이냐?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톤업 제품 진짜 싫어하거든요. 블렌딩 잘 안 되고 막 솜털에 엄청 덕지덕지 끼고 이런 제품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써본 톤업 제품 중에서 이렇게까지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로 보통 이런 톤업 제품 쓰면은 몇 번 안 하고서 이렇게 흡수 잘 안 된단 말이죠. 블렌딩 덜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 너무 잘 발리죠. 그냥 손으로 몇 번만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엄청 허옇게 떠 보이듯이 그렇게 톤업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선크림도 바를 겸 톤업 제품도 쓸 겸 이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뭐 셀퓨전시 제품 약간 믿고 쓰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기는 한데 저의 쌩얼 필수템으로 제가 이렇게 잘 썼고요. 잘 쓴 파우더들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2025년에 파우더가 좀 신상이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제 파우치에 살아남은 파우더들은 몇 개 없더라고요. 바닐라코 는 신상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도 다시 써보면 역시 바닐라코 파우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좀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유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게 잘 잡혔고 텁텁한 것도 오히려 새로 나왔던 것들이 더 텁텁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은 파우더예요. 입 큰 파우더 팩트가 다이소 뷰티에 정말 큰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 큰 파우더 팩트는 좀 약간 명불허전이지 않나요? 이거를 몇 통 비우시는 분들도 봤고 제가 웬만해서 10,000원대 넘는 파우더 팩트에 꿀리지 않을 정도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너무 잘 씁니다. 특히 저는 이거 그린 코렉팅 제가 홍조가 있다 보니까 볼 부분을 이걸로 한번 눌러줬을 때 뭔가 홍조 올라오는 거 방지해주기 되게 좋았거든요. 가방마다 입큰 파우더가 있었을걸요? 비상약처럼 입큰 파우더 팩트는 좀 다 좀 넣고 다닐 정도로 잘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나쁘지 않게 썼는데 올해 좀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도 2025년 파우더 팩트 하면은 삐아의 오파우더 팩트가 제일 생각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로 피부 표현했을 때 진짜 약간 보정한 것처럼 너무 예쁘게 보정이 되고 저는 이렇게 다이소 팩트를 넣고 다닙니다. 이 퍼프가 더 좋아가지고 저 웬만해서 파우더 다이소 퍼프 넣어놓고 쓰거든요. 피부 표현을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주니까는 저는 2개 정도 사둔 것 같아요. 저의 파우치 필수템이 되어버렸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드렸던 파우더 하면은 삐아 오 파우더 팩트입니다. 삐아가 이대로만 제품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걸 너무 잘 썼어요. 밀크터치의 시리얼 보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다 오늘 팔레트 못 쓰지? 이러고 꺼내서 써봤는데 그냥 룩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핑잘 봄원분들 있죠? 아니면 핑크 좀 잘 받으시는 분들이면 이거 하나 갖고 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메이크업 했을 때 정말 메이크업이 너무 항상 마음에 들었어. 눈이 이렇게 싹 커 보이게 음영이 잘 들어가지고 글리터 라인도 마음에 들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핑크를 먼저 이렇게 깔아주면 너무 예쁜데 이걸로 블러셔까지 넣어주잖아요? 너무 예뻐요. 오늘 메이크업 좀 마음에 드는데 하는 날은 시리얼 보울이었던 적도 많습니다. 이거 찍은 날도 이걸로 메이크업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잘 쓴 팔레트 요거 피치 플레인. 얘는 여러분 손을 모르는데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봄원분들이 나는 메이크업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때는 저는 진짜 피치 플레인 너무 추천드리는데 이걸로 메이크업하면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저 이걸로 메이크업 한 날에 맨날 물어봐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게 다 이 피치 플레인 이거 그냥 순서대로만 이렇게 쌓아주면은 너무 깔끔하게 메이크업이 나와버리니까 안 설 이유가 없지. 근데 이게 자꾸 투쿨에서 단종 각을 보인다고 해서 지금 매우 불안한데요. 저는 이 팔레트 진짜 잘 쓰거든요. 사용감이 꽤 있단 말이죠. 제 아는 지인분 중에 나 메이크업 좀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주면 다 제가 거의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다 깔끔하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색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많이 추천드려요. 색감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약간의 코랄이 들어간 그런 브라운 룩같이도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5년에는 이 팔레트 사용한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했고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꽤 했습니다. 클리오의 해리포터 콜라보 제품인데 론 위즐리. 여기 글리터도 진짜 예뻤고 전체적인 이 구성이 핑크 코랄 약간 이런 구성인데 저 이걸로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도 가끔 그 영상 돌려보거든요. 제가 한동안 나 이때 메이크업 예뻤다. 이 메이크업 해야지 하고 봤는데 이 팔레트 쓴 메이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꺼내서 써볼 정도로 그 메이크업이 저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2026년에도 생각나면 한 번씩 꺼내서 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팔레트도 되게 잘 썼습니다. FW 시즌에는 이 팔레트를 진짜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보라님이랑 페리페라랑 함께 만든 팔레트. 이거 둘 다 제가 너무 잘 쓰는데 오늘 메이크업도 그린 곳까지 제 눈입니다만 이걸로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이 메이크업 있죠? 이 메이크업도 이거 사용해서 메이크업 했어요. 근데 샵에서도 이 팔레트 꽤 쓰시더라고요. 음영 넣어주기 너무 괜찮대요. 역시 보라님이 이게 만드신 팔레트여서 그런지 이 음영 구성이 너무 알찹니다. 여기 구성들을 진짜 다 버리는 거 없이 다 잘 쓰거든요. 음영 들어간 이런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께 더더욱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쿨톤 것도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팔레트 둘 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만 쓰면 메이크업이 그렇게 예쁘다 하는 또 팔레트가 있어요. 릴바레 오트밀입니다. 2026년에도 너무 잘 쓸 것 같은 팔레트인데요. 봄웜이다. 이 릴바레 오트밀을 사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구성이 왜 이렇게 좀 평범하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범한 게 제일 무난하고 깔끔한 메이크업 룩이 나오나 봐요. 제가 이 메이크업 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 팔레트 사용한 메이크업 룩이었는데 데일리로 최고고 이 릴바레 팔레트 중에서 제형이 정말 잘 나온 팔레트예요. 여기 글리터들도 진짜 예쁘고 메이크업 할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이 나와서 저 부산 여행 갈 때도 이거 들고 갔잖아요. 역시 최고는 선라이즈 피치가 아닐까. 이번에 이제 루미르 마켓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다들 받아보시고 제가 왜 그렇게 선라이즈 피치를 좋아했는지 아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또 이 메이크업도 보여드렸는데 이 메이크업도 선라이즈 피치 사용했잖아요. 이 선라이즈 피치는 그냥 막 쓰면 메이크업 룩이 그냥 너무 예뻐.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럴 때도 선라이즈 피치를 꺼내 쓰지 않을까 할 정도로 궁극기처럼 실패하지 않는 맛집 같은 느낌? 여기 하이라이터 컬러, 글리터 컬러 다 예쁘죠? 그냥 음영 싹 해도 너무 예뻐서 명불허전 제 팔레트 제 마음속 1위템. 특히 얘로 블러셔까지 넣어주면 진짜 상큼해요. 선라이즈 피치, 로사 피치, 스프링 모닝 이렇게 세 개는 계속 1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블러셔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메이크업 때는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은근히 제 파우치 잘 들고 다니고 여기
이 블러셔 너무 예쁘다 해서 신상 나올 때마다 저 혼자서 야금야금 사고 있는 클리오 에센셜 블러쉬 탭입니다. 쉬머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광이 올라오거든요. 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블러셔는 제가 아몬드 로제를 사용해줬는데 이런 쉬머하게 올라오는 이런 블러셔 좋아하시면 클리오 블러셔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모브 컬러인가? 그거를 아직 사놓고 못 써보긴 했는데 제가 색 예쁜 거 확인하고 사긴 했거든요. 다음에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광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블러셔를 진짜 좋아하는데 피부 속광 느낌처럼 쓰기도 좋아서 제가 이것도 많이 썼고요. 근데 이 블러셔 진짜 예쁜데 은근 약간 몰라주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블러셔가 있거든요. 이거 피에 포켓치크 팔레트. 사용감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블러셔 딱 올리면 진짜 뽀용 딸기가 돼요. 뽀용 토끼가 돼요. 피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딱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켓치크 팔레트입니다. 얘 올리면 진짜 여기가 볼이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으로 엄청 예뻐요. 이 메이크업이 이 블러셔 쓴 거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도 얘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게 석발해서 쓰기도 너무 좋고 그냥 단독으로 써도 예쁜데 컬러 구성도 너무 예뻐요. 주로 얘를 많이 썼는데 요거 두 개 많이 섞었었고요. 이것도 섞어주면은 얘를 섞어주면 또 약간 또 쿨한 느낌으로 또 연출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막 섞어서 쓰면은 진짜 예뻐가지고 어딘가에서 이거 피 포켓치크 팔레트 할인을 한다. 이거는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 치크예요. 이거 그냥 이런 퍼프로 두들겨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예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한때 좀 품절이었던 이 페리페라의 라떼 달달해. 가을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약간 치트키로 톤 다운 시켜주고 오늘 좀 분위기를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라떼 달달해를 무조건 꺼냈었는데 가을 무드로 정말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서 라떼 달달해는 저 사용감도 좀 있죠? 제형도 너무 괜찮고 가격도 너무 괜찮고 갈웜이시면은 얘는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 있는 어른 느낌 내주고 싶을 때마다 꺼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만족스럽게 잘 쓰고 제 동생이 이거 따라 샀잖아요. 이거는 에뛰드 싱글 섀도우인데요. 블러셔로 잘 쓰는 조합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블러셔 추천템으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멜론 머스크랑 천도씨 복숭아 조합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도 진짜 많이 쓰는 조합인데 멜론 머스크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진짜 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 앞볼 쪽에 좀 사용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 멜론 머스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오, 이렇게 예뻐, 멜론 머스크. 여기다가 이 천도씨 복숭아를 근데 이 천도씨 복숭아에는 살짝 또 은은한 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석발을 해주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조합을 여러분들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멜론 머스크에 천도씨 복숭아. 핑잘봄이라면 천도씨 복숭아를 추가해주시면 되고 엄청 핑크는 좀 싫다 하시면 멜론 머스크만 써보셔도 되는데 이렇게를 전 진짜 잘 썼어요. 제가 VDL에 이 두 개를 정말 좋아하고 2025년엔 유난히 더 잘 썼거든요. 미스티 애프리콧이라는 블러셔인데요. 얘가 되게 살구살구한 뽀용 살구살구한 그런 블러셔예요. 이거는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런 색이거든요. 막 약간 조금만 해도 핑크 이런 블러셔 컬러가 잘 안 나와요. 진짜 몇 없는 블러셔 중에 하나라서 살구 잘 받는 봄원분들께 추천드리는 블러셔로 미스티 애프리콧 완전 강추드리고요. VDL에 이 모모피치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모모피치도 진짜 예뻐. 이 모모피치도 되게 잘 썼거든요. 이렇게. 이런 블러셔인데 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약간 하이라이터 연출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볼을 정말 예쁘게 물들여줄 수 있어서 약간 나스 블러셔 느낌으로도 좋아서 저는 이거 모모피치도 진짜 잘 썼어요. 작년에도 잘 쓰고 올해도 쭉 잘 쓴 블러셔. 이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유명해지긴 했어요. 플랫피치. 헤라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진짜 플랫피치가 너무 예뻐. 얘는 진짜 꼭 사야 되는. 저는 발레틱보다는 플랫피치 파거든요. 또 은은하게 좀 펄감도 있고 여기 앞에를 뽀용하게 볼륨감을 좀 주면서 형광기도 살짝 주면서 인형 볼 이렇게 블러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엄청 예뻐요. 얘는 무조건 가방에 꼭 들고 다닙니다. 플랫피치는 뭐 아무따 헤라 블러셔 못지않게
또 제가 여기 블러셔 좋아하잖아요. 투슬래시4 블러셔! 헤라 블러셔랑 투슬래시 블러셔를 너무 좋아해서 따로 영상을 제작했을 정도로 여기 블러셔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색감은 솔직히 말하면 라이트 톤 막 이렇게 나온 블러셔는 아니에요. 색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쓰게 되고 얘가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데 모공이나 요철 부각될까봐 잘 안 써요. 펄 들어간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펄이 약간 그런 펄이 아니라 피부가 진짜 은은하게 좋아 보이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우더라고 해야 될까? 아니 효블리님 이런 컬러도 써요? 저는 예쁘면 다 잘 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핑크 라인으로도 나왔잖아요. 저는 이것도 잘 쓰고 이것도 잘 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핑크 라인인데 이 라벤더가 진짜 인기가 많을 건데 저는 락핑크 쪽 좀 마음에 들었고 요거 두 개 섞발로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한 핑크? 구운 핑크 느낌으로는 요것도 잘 썼어요. 제가 블러셔 발색도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 2025년이 끝났지만 모카모스의 해였잖아요. 모카모스 느낌으로는 저는 요 라인도 잘 썼고 여기 블러셔는 하나쯤 사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그냥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수백 번 드는 블러셔였달까요? 가방에 이거 색별로 항상 다 잘 들고 다녀서 럼베이지, 범핑크 약간 이런 라인 은근히 좀 잘 쓰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약간 딘베이지, 베베이지 이쪽은 음영 넣어줄 때 쉐딩 연결해주는 느낌으로도 넣어줄 때 되게 괜찮았어요. 구운 듯한 블러셔 느낌 연출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막판에 투크에서 물크림, 리쿠림 블러셔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리쿠림도 잘 쓰고 물크림도 잘 쓰는데 품절이 됐지만 저는 진짜 베베살몬을 너무 잘 써요. 이런 컬러가 또 블러셔에 많이 없잖아요? 이거 올리면은 볼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진짜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걸 쓰면. 이게 품절이라서 막 쓰지도 못하겠어. 품절이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요. 이걸 쓰면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데 영상에 많이 안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짜증날 수 있잖아요. 품절인데 자꾸 보여드리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2025년 거의 막바지에는 거의 이것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또 제가 잘 쓴 속눈썹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효랑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퓨어데일리는 9mm, 10mm, 11mm는 이제 기획으로 들어있는데 9mm 하나, 10mm 두 개, 11mm 하나? 아니면 두 개? 약간 이런 식으로 속눈썹 붙이고 오늘 쓴 속눈썹도 퓨어데일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거의 세트로 막 10개씩 넘게 쟁여놓고 쓰는데도 아직도 다 못 썼어요. 퓨어데일리가 데일리하고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저는 퓨어 데일리를 제일 많이 쓴 것 같고요. 노글로 속눈썹 원래 모음집을 찍으려고 했어요. 제가 막상 찍었는데 이제 안 파는 것도 생기고 촬영 거의 나름 다 해놨는데 영상을 날렸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 좀 있는데 노글로 속눈썹을 엄청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써보면서 결국 정착한 게 이렇게밖에 아니더라고요. 일단 깜빡의 노글로 속눈썹. 이 포니를 저는 제일 많이 씁니다. 제 눈매에서 예뻐 보이는 속눈썹 디자인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눈매나 사람의 취향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디자인도 많이 붙여봤거든요. 이 디자인이 저한테는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올리브영보다 쿠팡에서 훨씬 싸요. 올리브영에서는 10,000원 중반대인가? 근데 쿠팡에서는 10,000원 초반대에 살 수 있어요. 진짜 깔끔한 느낌 내주는 노글로 속눈썹은 올리오 클리어 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올리오 속눈썹이 눈도 진짜 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깜빡 거는 조금 눈에 피로감이 생겨요. 근데 디자인이 예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올리오는 몇 시간 진짜 오래 붙이고 있어도 눈에 피로감이 거의 안 생겨요. 근데 디자인도 깔끔해서 저는 이거 클리어 많이 씁니다. 속눈썹 이렇게 막 신경 써서 붙이기 귀찮을 때는 이 올리오 거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언더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언더 속눈썹 붙이는 편인데 이게 2025년에 나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아이미의 언더 속눈썹이 이번에 그 상은 언니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제일 디자인이 예뻐요. 다음은 하이라이터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터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제일 가지고 나오기 힘들었던 게 하이라이터였어요. 지금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로만 챙겨왔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터들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스파이시 피치를 2025년에도 너무 잘 쓰고 사실 만져보면 이게 퍼석하긴 하거든요. 근데 빔이 진짜 예뻐요. 브러쉬로 잘 살살싹 발라서 올리면 이 레드빔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광대 쪽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멜리 스파이시 피치도
진짜 잘 썼고요. 이게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니가 있거든요.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시면 미니를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거의 2025년에 이 하이라이터를 많이 다른 분들도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썼습니다. 뮤드의 세라나데. 베이크드 하이라이터로 나왔는데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발라도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최근에 하이라이터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저한테 자꾸 이제 뮤드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뮤드도 좋고 그것도 좋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되게 곤란했어요. 뮤드 하이라이터는 이 파우치에 기본처럼 넣고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뮤드의 디스코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무난하게 파우치에 잘 들고 다녔던 게 테오엔더 하이라이터였습니다. 테오엔더 하이라이터는 한번 박살이 났었거든요. 깨졌는데 다시 산 하이라이터예요. 광이 얘가 또 예뻐가지고 촤르르르한 이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서 샴페인 글로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샴페인 글로우는 데일리 하이라이터로 너무 괜찮아서 저는 얘로 애교살 하이라이팅도 많이 넣어줬습니다. 2025년 말에 나와서 정말 많이 들고 다녔던 2AN49 하이라이터 팔레트인데요. 얘가 좀 밑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랑 섞어서 발랐는데 섞어서 바르면 약간 좀 더 이런 느낌? 좀 잔잔 펄들이 좀 콕콕콕 박혀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제형이 너무 괜찮고 광이 되게 예쁘게 올라가가지고 가성비 좋은 하이라이터로 2025년 막바지에 이거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애정하는 하이라이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직구한 건데 피오니라는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도 이렇게 찍었거든요. 보니까 드럭스토어 이런 데 입점되어 있진 않고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팝업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직구를 했는데 패키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이거 코에다 올리면 그날 이 하이라이터만 물어볼 정도였어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뮤드는 이런 느낌. 이 피오니가 좀 더 화이티시해가지고 이거를 코에다가 딱 올리면은 그날 진짜 코밖에 안 보일 정도로 저의 애정템입니다. 2024년도에도 잘 썼는데 2025년도에 여전히 잘 쓰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는 하이라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5의 선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올해도 전 진짜 잘 쓰고 이 하이라이터는 제가 잃어버린 줄 알고 하나 다시 샀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 잘 쓰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살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꿀리지 않죠? 얘는 조금 그 살색이어가지고 이 하이라이터를 베이스로 올리고 다른 하이라이터를 그 위에 올려줬어요. 옛날에 유라쌤이 이제 하이라이터 관련해서 꿀팁 같은 걸 주셨는데 그냥 단독으로 까는 것보다 하이라이터도 베이스 하이라이터를 올리면 더 예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베이스 하이라이터로 많이 쓰고 뭔가 살색으로 물들은 그 누디한 그런 메이크업 할 때는 너무 화이티시한 거는 가끔 좀 분위기를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누디한 하이라이터 써주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돼요. 역시는 역시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하이라이터를 손에 꼽잖아요. 디올 하이라이터는 진짜 얘는 꼭 있어야 되는 하이라이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얘가 리뉴얼이 된 것도 이번에 샀거든요. 근데 사실 리뉴얼 된 거랑 제형 차이가 크게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 거를 쓰는데 이렇게 섞어서도 많이 쓰고 단독으로도 많이 쓰고 이렇게 섞어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그냥 눈 밑에 깔아도 예쁘고 눈 앞머리 깔아도 예쁘고 볼에다 올려도 예쁘고 그냥 어떻게 사용해도 예뻐서 처음에 살 때는 살짝 손 부들부들 떨면서 사게 되지만 결국에는 진짜 잘 샀다 이렇게 느껴지는 하이라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로즈골드 말고도 더 컬러가 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데일리로 제일 잘 쓰는 건 로즈골드인 것 같아요. 얘를 하나 더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구찌 하이라이터보다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무조건 또 살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썼어요. 눈 앞머리랑 코에 오늘 제가 이걸 썼잖아요. 엔젤 피치. 글린트 하이라이터는 좀 텁텁해요. 컬러가 진짜 좀 사기로 나왔어.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 엔젤 피치를 꽤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잘 썼어요. 이런 색입니다.
여기 위에가 엔젤 피치거든요. 은근 이게 빔도 되게 예쁘고 엔젤 피치 알아줬으면 좋겠다. 의외로 제가 오프라 하이라이터는 데이드림을 안 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더 많이 썼는데 아웃 오브 디스월드 이 그린빔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거 썼거든요. 얘가 진짜 예뻐요, 이거. 아웃 오브 디스월드. 이 그린빔 이거 어쩔 거야. 글린트의 빔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웃 오브 디스월드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핑크 메이크업하고 눈 앞머리에는 이게 그린 하이라이터를 막 넣어서 쓰기도 할 정도로 저는 데이드림보다 솔직히 말하면 얘를 더 많이 썼어요. 데일리로 못 쓸 것 같지만 저는 썼습니다. 이렇게 예쁘거든요. 와, 이거 손바닥이 진짜 아웃 오브 디스월드밖에 안 보여. 사실 데이드림보다 저는 클라우드 9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오프라에서 새로 나온 컬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 나온 호수들보다 저는 기존에 나왔던 이런 컬러들이 너무 예뻐서 클라우드 9을 일단 핑크빔 너무 예뻐서 잘 썼고 아웃 오브 디스월드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제가 잘 쓴 하이라이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립으로 넘어갈게요. 짧게 만든 연말 결산 영상에도 이 립을 넣었잖아요. 버블잼 글로스가 출시하고부터 제일 많이 쓴 글로스지 않나 싶어요. 2024년에는 컬러 글로스 롬앤 거를 진짜 잘 썼거든요. 2025년에는 버블잼 글로스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 패키지가 약간 다이소 좀 안 예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글로스의 장점은 일단 각질도 잘 녹여져서 저녁에 좀 입술 많이 건조하면 느낄 때도 이거 바르고 잔 적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탁한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색이 좀 퍼지면서 맑아져가지고 1호랑 2호를 진짜 많이 발랐는데 이제 브랜드 측에서 테스터를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들고 다녔으니까 테스트 때부터 지금까지 언급을 한다?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제일 잘 쓴 글로스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 버블잼 글로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썼거든요. 립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 통 비우는 게 쉽지 않은데 롬앤 컬러 글로스도 그렇게 몇 통 비우긴 했거든요. 금방 비울 것 같아요. 색만 더 라이트하게 뽑혔으면 좋았을 텐데 색 전체적으로 살짝 좀 어둡긴 해요. 그런 걸 이기고도 제형도 마음에 들고 은근히 손에 잘 가더라.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렸었는데 헤라의 조지아. 얘는 나오고부터도 계속 그냥 들고 다녔는데 휘뚜루마뚜루 데일리로 막 바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엄청 라이트하진 않은데 조금 더 맑게 바르고 싶을 때 투명 글로스에다가 이거 살짝 희석해가지고 바르기도 했거든요. 그냥 색 자체가 예뻐가지고 탁한 살구 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바르고 다닐 수 있어서 데일리 립으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글로스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잖아요, 색이. 탁기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썼던 것 같은데 좀 탁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컬러 많이 탁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라이트 톤 분들께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겁니다. 이글립스의 듀라는 컬러가 있는데 이건 혁명이에요. 정윤님이 이 틴트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틴트냐? 얼터의 밀크 같은 느낌인데요. 요런 색이에요, 요런 색. 이런 걸 바르잖아요. 그러면 색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랑 이렇게 섞은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라이트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라이트 톤이신 분들 이거를 사셔라. 페일 톤 분들은 단독으로만 바르셔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컬러 섞어 바른다? 진짜 예뻐요. 2025년 나온 직후로 거의 필수로 들고 다닌 것 같고요. 이렇게 흰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약간 쫀쫀한 광이 나중에 올라와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던 컬러를 좀 이렇게 희석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얘는 진짜 요물입니다. 그래서 이글립스 듀를 진짜 많이 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섞었더니 더 맑죠? 조지아 단독으로 바른 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조지아 단독으로 발랐을 텐데 이거 듀랑 섞었을 때가 이래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듀랑 같이 발라보세요. 저는 이 조합으로 많이 발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입술 건조함이 좀 미친다. 거의 응급 대처템으로 얘를 썼어요. 입술 각질 불려주는데도 최고고요. 색이 너무 예뻐. 아떼 립글로이 밤. 제가 이거 라이브도 했었거든요. 라이브 때문에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립글로이 밤이. 그때 이후로도 막 여러 개 사놓기도 하고 제가 두 개를 제일 잘 씁니다. 베이비랑 메이. 이번에 새로운 컬러들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직 그 컬러는 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패키지가 예쁘잖아요. 나 립밤 사야 되는데 립밤
좀 추천해줘. 그러면 얘를 진짜 많이 추천해줬어요. 아무 립밤을 안 써요. 왜냐면 각질이 불려지다 마는 립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입술 각질도 잘 불려주면서 컬러 광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잘 씁니다. 요거는 베이비, 얘는 메이라는 컬러인데 입술 색을 죽이고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좀 탁하진 않아요. 누디한 느낌으로 올라오는데 퍼트려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 베이비랑 메이 두 컬러를 제일 잘 씁니다. 2025년 막바지에 제가 빠진 립이 있는데 그게 이 리스키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리스키 멈블리랑 최근에는 이거 누지를 진짜 많이 쓰고 오늘도 제가 누지랑 다른 컬러 섞어서 발랐는데 베이스를 누지를 썼어요. 리스키가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호덕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감각적이고 뭔가 어디서 이 패키지를 딱 꺼내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쁜 패키지라서 일단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글로스도 너무 괜찮아요. 이번에 막 신컬러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전체 발색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멈블리를 보여드리면 진짜 여러분 완전 똥색이에요. 나는 무조건 컬러 딥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얘를 섞어보세요. 완전 늦은 립이 돼요. 너무 채도가 밝아 혹은 너무 맑아. 그래서 살짝 좀 흐려줘야 돼. 이렇게 느낄 때. 안쪽에 살짝 얘를 분위기 추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살짝 핑크 라인이어서 그런데 약간 누드 라인 있죠? 베이지 계열이나 살구 라인 이런 데다 섞으면은 완전 느존 립이 돼요. 색깔 조합 보여드렸는데 멈블리 약간 딥한 느낌 내주고 싶을 때 이거 추천드리고 근데 요즘에는 얘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누지? 삐아의 땅콩당 느낌도 좀 나면서 이렇게 멀멀한 느낌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리스키 글로스가 컬러가 되게 많아요. 지금 분위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은근히 우리 가을 되면 땅콩당 저만 찾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저도 가을 되면 그렇게 땅콩당이 끌리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땅콩당이 이렇게 보니까 좀 핑크기가 있네. 저도 땅콩당 잘 들고 다니는데 삐아 오버 글레이즈는 얘를 제일 잘 써요. 바닥을 봤을 텐데 얘가. 맑은 컬러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핑잘봄이신 분들께는 피치당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확실히 얘가 맑죠? 땅콩당 피치당은 여전히 2025년에도 잘 썼고요. 얘는 2024년부터 잘 쓰던 애들. 퀴의 3D 볼륨ing 틴트랑 글로스를 섞은 것 같은 약간 좀 탱글탱글한 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쫀쫀해요, 제형감이. 입술에서 광이 엄청 쫀쫀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 멜바듀가 너무 좋아. 제가 멜바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누지랑 멜바듀 조합으로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다 쓰면 또 살 생각인데 이게 털 빠짐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 거에서는 털 빠짐이 없거든요. 털 빠짐이 있다는 리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멜바듀뿐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컬러 중에 또 쿨톤 컬러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쿨톤 립 찾을 때도 3D 볼륨ing 틴트 안에서도 찾을 정도로 저는 이 라인을 정말 마음에 들어해요. 그리고 저 가을에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럭키 샤인 틴트요. 내용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처음에 바르면은 이렇게 틴트처럼 바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광이 엄청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은은하게 이렇게 차오르거든요. 너티행이랑 막 다른 조합이랑 이렇게 섞어서 많이 바르고 다녔는데 가을에 진짜 이 너티행을 많이 발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이렇게 광이 올라오죠. 입술색 죽이고 발랐을 때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라이브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은근 이게 착색이 또 있어가지고 지속력도 챙기기 좋았던 그런 틴트인데 럭키샤인 틴트는 일단 컬러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예뻐서 제가 전 컬러 발색도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2026년에도 럭키샤인 틴트는 잘 쓸 것 같아요. 파우치에 많이 들고 다니고 어디 급하게 나갈 때는 주머니에 넣고 갈 정도로 잘 썼던 틴트입니다. 봄웜 룩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바르고 다녔던 거는 홀리카 탱입니다. 얘를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색이거든요. 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얘 진짜 예뻐요, 여러분. 봄웜 틴트 원픽은 에크멀의 탱이 플래시인데 얘가 단종이 됐잖아요? 아직도 저한테 DM으로 문의가 와요. 언니 탱이 플래시랑 비슷한 거 찾으셨어요? 아니,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도 이 탱이가 그나마 좀 비슷하기는 하지 않나. 그래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탱이 플래시가 훨씬 라이트해요. 그쵸? 아니 진짜 이거 탱이 플래시 완전 봄라템인데 제가 이거 단종될까봐 단종되기 전에 막 여러 개 구매했거든요? 그래도 탱이가 좀 그나마
여기서 조금 더 채도 있는 느낌으로 쓰기 좀 좋은데 정 아쉬우면 여기다가 여러분 탱이에다가 듀를 섞어보세요. 그러면 또 괜찮을 수도. 지금 이게 탱이랑 듀랑 섞은 거. 이게 탱이 플래시, 이게 탱입니다.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글로스, 틴트 이런 쪽은 좀 많이 쓰는데 블러 제형은 잘 쓰는 게 손에 꼽거든요. 2025년에는 컬러그램 블러 틴트 물론 잘 썼지만 얘네 둘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의 스웨이 립벨벳 누디 핑크라는 컬러인데 근데 이거 단점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제형이 괜찮아가지고 이 컬러를 베이스로 많이 깔았습니다. 이거 용기를 바꿔주시던가 잘 나오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클리오의 블러 틴트 은근 괜찮은 거 알아요, 여러분?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써볼 때마다 이거 틴트 참 제형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미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멜로우 모브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사실 얘를 잘 쓴 건 아니고 제형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얘는 조금 더 오일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투쿨은. 얘는 좀 더 보송해. 둘 다 건조해지지 않는 벨벳 립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썼습니다. 클리오는 컬러를 잘 쓰는 컬러를 찾았다기보다는 보통 다 진했거든요, 색이. 제가 썼던 것들이. 이런 베이스 립에다가 포인트 느낌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단독보다는.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간 석발 조합으로 많이 썼다. 이렇게 해서 2025년 결산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밌으셨을까요? 너무 제품 가질 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제형 컷을 넣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 늦게라도 이렇게 올려보고요.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옷 정보는 제가 여기다가 띄워둘게요. 이거 모자는 자라에서 몇 년 전에 산 거라서 정보가 없습니다, 모자는. 오늘 렌즈 안 꼈고요. 엔젤 피치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줬고요. 립은 누지랑 멜바듀 조합으로 아까 바르고 있었고 오늘 블러셔는 아몬드 로제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그린 곳까지 제 눈입니다만을 사용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